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벌써 3년째네요. 아들이 의사라서 이쪽으로 이민 오라고 해서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아들 민수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지극해서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였죠. 의대 들어가고 전문에 대고 그것도 모자라 미국까지 와서 성공했잖아요. 제가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번 돈 다 합친 것보다 민수가 한 달에 버는 돈이 더 많아요. 정말 대단한 아이죠. 그래서 민수가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여기 와서 편히 사세요라고 할 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혼자 살았거든요. 민수 아버지는 제가 45살 때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쭉 혼자였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더 외로웠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함께 살자고 하면 싫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공항에 내릴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공기도 맑고 길도 넓고 집들도 예쁘고. 민수가 사는 동네는 정말 부자 동네더라고요. 집도 엄청 크고 마당도 있고. 한국에서 우리가 살던 32평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며느리 제니퍼도 착하고요. 한국말도 조금 하고. 손자 손녀들도 예쁘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뭐가 다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뭔가 어색해요.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첫 번째로 힘든 건 역시 언어예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도 미리 6개월 동안 영어 학원 다녔거든요. 기초 회화는 할 수 있어요. How are you? Thank you, excuse me 이런 거요. 마트에서 장보고 은행에서 일 보는 정도는 어떻게든 해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영어로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손자 도연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고 할 때 한국말이었으면 어머 우리 도연이가 왜 싸웠어? 친구가 먼저 괴롭혔나?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할머니가 옛날에 그런 일 있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O, Y, 파이그램 HT?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도연이가 영어로 뭔가 길게 설명하는데 절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오케이. 구두보이 이런 말밖에 못해요. 나중에 민수한테 물어보면 아 별거 아니에요. 애들 장난이에요 이러고 끝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대화에서 제외되는 기분이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먹을 때도 다들 영어로 수다 떨고 웃고 그러는데 저만 멍하니 앉아 있어요. 가끔 제니퍼가 한국말로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이런 말 해주지만 그것도 어색해요. 진짜 우리 가족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두 번째로 힘든 건 음식이에요. 여기 한국 마트도 많고 김치도 살 수 있어서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까 맛이 달라요. 김치도 너무 달고 젓갈 맛이 안 나요. 고추장도 뭔가 어색하고 물맛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직접 김치를 담갔어요. 배추 구해서 젓갈 넣고 양념해서. 그런데 이상해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담갔는데 맛이 예전 그 맛이 아니에요. 물이 달라서 그런가 공기가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늙어서 미각이 변한 건가. 김치 담그고 나서 냄새를 맡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 김장할 때 생각나고 옆집 아줌마들이랑 같이 모여서 김치 담그고 수다 떨던 생각나고 여기서는 김치 냄새 날까봐 환풍기 틀고 조심조심 담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온 동네가 김치 냄새였잖아요. 그냥 그게 일상이었는데. 세 번째로 힘든 건 병원이에요. 여기 의료 시스템이 한국보다 좋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아프면 답답해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약도 한 달씩 기다려야 하고 의사 만나도 5분 보고 끝이에요. 한국에서는 동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다리는 안 아프고? 혈당 체크는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차트만 보고 블러드 수그레마 룩스 그램 오디. 컨티뉴 메더케이션. CU 넥스트 타임 끝이에요. 한 번은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민수가 없을 때였는데 제니퍼가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접수할 때부터 영어로 뭔가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아픈지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정확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국말로는 새벽 2시쯤부터 가슴이 뻐근하면서 숨이 차더라고요. 평소에 당뇨약 먹고 있고요. 혈압약도 먹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체스트 PAIN, 하드 투 브리드 이 정도밖에 못하겠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스트레스성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국이 너무 그리웠어요. 한국 응급실이었으면 간호사 아줌마가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이런 말이라도 해줬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만 봐요. 넷플릭스에 한국 드라마가 정말 많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봐요. 드라마 보면서 한국 생각해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서울 거리들, 지하철, 시장, 카페들 보면서 아, 저기 가보고 싶다. 저 떡볶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해요. 특히 가족 드라마 볼 때가 제일 힘들어요. 드라마에서 할머니가 손자들이랑 한국말로 수다 떨고 밥 해주고 그러는 거 보면 눈물이 나요. 나도 우리 도연이 소영이한테 그러고 싶은데. 한국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아이들도 처음에는 할머니 한국어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가르쳐 줬죠. 그런데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한국어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실제로 쓸 데가 없으니까. 친구들은 다 영어 쓰고 학교도 영어고. 한국어는 할머니하고만 쓰는 거니까 굳이 배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해요. 단어 몇 개로라도 의사소통하려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특히 도연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저랑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는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손만 흔들어요. 한 번은 도연이가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면서 할머니가 도와줄게. 한국 이야기 많이 알려줄게 했는데 도연이가 괜찮아요 할머니. 인터넷에서 찾아볼게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70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았는데 인터넷보다 못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니퍼는 정말 착해요. 나름대로 저를 챙겨주려고 노력해요. 가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어색해요. 한국말로 하니까 더 어색해요. 제니퍼 한국말이 어색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이가 어색한 거예요. 제니퍼는 2세거든요. 한국계 미국인. 그래서 한국 문화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몰라요. 한국 음식도 만들 줄 알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한국 문화는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서 각색된 한국 문화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명절 때 차례상 차리는 법 가르쳐 줄까? 했더니 어머니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더 중요해요 이러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살려면 여기 문화에 맞춰야죠. 그런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이방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예요. 15년 동안 여기서 살았으니까 완전히 미국식으로 살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는 제가 아프면 엄마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갈까요? 이렇게 걱정해줬는데 지금은 맘 유슈드시 어 다크터 이렇게 영어로 말해요. 저한테도 영어로 말하라고 해요. 엄마 영어 연습하세요 이러면서. 물론 민수 말이 맞아요. 여기서 살려면 영어를 잘해야죠. 그런데 68살에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수 있겠어요? 민수는 젊을 때 와서 가능했지만 저는 이미 늦었어요. 그걸 민수도 알면서 자꾸 영어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가끔 밤에 한국 친구들한테 전화해요. 시차 때문에 한국은 낮이고 여기는 밤이니까. 4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전화할 때가 제일 편해요. 정연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미국 생활 어때? 좋지?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응, 좋아 이렇게 말은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친구들도 눈치채는 것 같아요. 정연아 진짜 괜찮아?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응, 괜찮아. 아들이 잘해줘 이런 말밖에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안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줬는데 엄마가 투정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쁜 건 아니에요. 집도 좋고 돈 걱정도 없고 아들 가족들도 착하고. 그냥 뭔가 허전한 거예요. 친구들은 언제 한국 올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글쎄 아직 계획 없어 이렇게 대답해요. 민수한테 한국 가고 싶다는 말을 아직 못했거든요. 왜 못하겠냐면 민수가 엄마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한국은 여행으로만 가세요 이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국이 고향이에요. 68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그냥 여행지가 아니라 제 뿌리가 있는 곳인데 그걸 민수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알면서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일 힘든 건 정체성 혼란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여기서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가면 미국에서 온 사람이 될 거고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에요. 손자 손녀들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저는 그냥 코리언 그래마 ANDMA예요. 할머니가 아니라 코리언 그래마 ANDMA.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할머니들처럼 쿠키 구워주고 영어로 옛날 이야기 해주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 김치 냄새 나고 영어 못하는 이상한 할머니.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This is my Korean grandma ANDMA 이렇게 소개하는 걸 들었어요. 그냥 This is my grandma ANDMA가 아니라 굳이 코리언을 붙이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아이들한테는 할머니가 아니라 이방인 할머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소영이가 학교에서 패멀리 트리 숙제를 해왔어요. 가게도 그리는 숙제였는데 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영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영어 이름이 없거든요. 그냥 김정연이에요. 그래서 정글램에서 YON 킴이라고 쓰면 돼 했더니 소영이가 그런데 친구들이 할머니 이름을 못 읽을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니라고 쓸까? 했더니 소영이가 어색해요. 할머니는 제니가 아니잖아요 하더라고요. 결국 정글램에서 YON 킴 코리언 그랜드마라고 썼어요. 그 가게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영어 이름인데 저만 한국 이름에 괄호치고 코리언 그랜드마라고 써 있으니까. 마치 설명이 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한국 드라마만 봐요. 드라마 속에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감정도 공감할 수 있고. 드라마 보면서 저 할머니 참 좋겠다. 손자들이랑 한국말로 대화하고 이런 생각해요. 특히 요리 프로그램 볼 때가 제일 그래요. 한국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 보면서 아, 저 된장찌개 한 그릇만 먹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해요. 여기서도 된장찌개는 끓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맛이 달라요. 물이 달라서 그런지, 된장이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 마음이 달라서 그런지. 한국 가서 먹은 된장찌개 한 그릇이 여기 한식당에서 $50 주고 먹는 코스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작년에 민수가 저 생일에 한식당 데려갔거든요.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한국 음식인데 플레이팅도 예쁘게 하고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먹어보니까 한국 음식 같지 않았어요. 너무 세련되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냥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가 그리워요. 파 송송 썰어 넣고 두부 넣고 끓인 그런 평범한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랑 같이 먹는 거. 여기서는 김치를 사이드 디시라고 해요. 김치가 사이드 디시가 아니라 밥의 반찬인데. 이런 이야기를 민수한테 하면 엄마 향수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향수병. 그런가 봐요. 68살에 처음 겪어보는 향수병.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기분이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민수한테 한국 가고 싶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 안 나와요. 민수가 실망할까봐. 엄마 제가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 드렸는데 왜 한국에 가고 싶어 하세요? 이럴까봐.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가면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없었으니까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도 재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나이 들었을 거고. 혹시 한국에 가도 낯설게 느껴지면 어쩌죠? 그럼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한국 친구들이 부러워요. 나이 들어서도 자기 나라에서 자기 언어로 자기 음식 먹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저는 68살에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라고 하니까 힘들어요. 물론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민수가 정말 효자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살기는 좋아요. 공기도 맑고 치안도 좋고 의료비도 민수가 다 해결해 주니까 걱정 없고. 그냥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어제 밤에는 꿈을 꿨어요. 한국에 있는 꿈이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는 꿈이었어요.
시장 아줌마들이 어머니, 오늘 시금치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평범한 꿈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꿈에서 깨고 나니까 여기 있는 제 방이었어요. 깨끗하고 넓은 방. 한국에서 살던 방보다 훨씬 좋은 방. 그런데 왜 꿈속 작은 방이 더 편해 보였을까요? 오늘도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요즘 보는 드라마는 할머니가 주인공인 드라마예요. 할머니가 손자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 이야기인데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드라마 속 할머니는 손자들이랑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밥 해주고 옛날 이야기 해주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엄마 또 드라마 보세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지 그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대답했는데 민수가 엄마 자꾸 한국 드라마만 보시면 향수병이 더 심해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 생각만 하니까 더 그리워지는 거겠죠. 그런데 드라마라도 안 보면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라도 다닐까 생각해 봤는데 한인교회는 너무 멀고 미국 교회는 영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제니퍼가 가끔 어머니 시니어 센터 가보실래요? 거기서 영어 클래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또 영어 해야 하잖아요. 68살에 요가를 배워서 뭐해요? 그냥 한국에서처럼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고 싶은데. 가끔 한국 마트에 가면 한국 사람들을 만나요. 그럴 때 반가워서 말을 걸어보는데 다들 바쁘게 장보고 가더라고요. 여기 사는 한국 사람들은 다 바빠요. 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한국에서처럼 시장에서 만나서 어디 사세요? 자녀분은 뭐 하세요?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로워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도 진짜 친해질 수 없어요. 인사만 하고 끝이에요. 여기서 오래 산 한국 사람들은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미국 문화에도 적응을 잘했어요. 저는 새로 온 사람이니까 어색하고.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봤어요. 도심에서 사진 찍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한국말 하는 소리를 듣고 반가워서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말을 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저기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왠지 쑥스러웠어요. 그 사람들은 며칠 놀고 한국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고.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관광객으로 잠깐 오는 것과 여기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 민수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한국 그리워서 못 살겠다.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민수가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워요. 민수는 15년 동안 미국에서 힘들게 자리 잡았어요. 의대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레지던트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봤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엄마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 민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가면 민수가 걱정할 거예요. 혼자 살면서 아프면 어쩌고 돈은 어떻게 하고. 여기 있으면 민수가 다 챙겨주니까 걱정 없는데 한국에 가면 다시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68살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사는 게 물질적으로는 편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사는 게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한국 친구가 전화해서 정연아, 내가 요즘 손자 돌봐주느라 바빠 죽겠어. 그래도 재밌어 이런 말 하는 걸 들으면 부러워요. 저도 손자 손녀 돌봐주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저보다는 베이비시터를 더 편해해요. 베이비시터는 영어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못해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못해요. 아이들도 저보다는 베이비시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도연이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수학 문제였는데 한국에서 가르쳤으니까 수학은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뭘 물어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문제를 읽어봐도 영어라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숫자는 알겠는데 뭘 구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 할머니가 영어를 몰라서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도연이가 괜찮아요, 할머니.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섭섭했어요.
저도 40년 동안 아이들 가르쳤는데 손자 숙제 하나 도와주지 못하다니. 한국에서는 수학은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머니가 선생님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할머니가 선생님이었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영어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68살에 영어를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어를 잘해진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질까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제는 소영이가 학교에서 할머니에 대해 쓰는 숙제를 해왔어요. 마이 그랜드머더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쓰는 거였어요. 소영이가 저에 대해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 음식을 잘 만들어요. 가끔 한국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아쉬웠어요. 저에 대해 그것밖에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였으면 우리 할머니는 선생님이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고 맛있는 밥도 해줘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렇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코리안 그래머 ANDMOTHER일 뿐이에요. 저한테 이름이 있고 40년간 교사로 살았고 나름의 인생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몰라요. 그냥 할머니 그것도 한국에서 온 이상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가끔 거울을 보면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당당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제 자리가 있었어요. 동네에서도 김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투명 인간 같아요. 아무도 제 말에 관심 없고 제가 뭘 생각하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가족들도 저를 챙겨야 할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 있는 제 옛날 사진들을 자주 봐요.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찍은 사진, 동료 선생님들이랑 찍은 사진. 그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저를 좋아했고 동료들도 저를 인정해줬어요. 한국 친구들이 가끔 언제 한국 올 거야? 우리 여행이라도 가자 이런 말 해요. 그럴 때마다 가고 싶어 죽겠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한국말로 수다 떨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민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민수야 엄마가 한국에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민수가 뭐라고 할까요? 엄마 여기가 이제 집이에요. 한국 생각 그만하세요 이럴까봐 무서워요. 민수는 정말 효자예요. 제가 아프면 바로 병원 데려가고 필요한 건 다 사줘요. 그런데 제 마음은 몰라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그리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말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더 그리워져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낯설어요. 길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어요. 한국에서는 68년 동안 살았어요. 68년이에요. 그런데 3년 만에 그 모든 걸 잊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라고 하니까 무리죠. 젊은 사람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같이 늙은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가 이제 제 집이니까. 민수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한국 드라마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고 가끔 친구들과 전화하면서 한국 소식 듣고.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냥 뭔가 허전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것도 팔자인가 봐요. 아니면 선택인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죽기 전에 한국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제가 살던 동네도 가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한국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그리고 한국 흙을 한 번 더 밟아보고 싶어요. 그게 너무 큰 소망일까요? 68년 동안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더 그리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민수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민수도 나이가 들면 한국이 그리워질 거예요. 아무리 미국에서 성공했어도 어린 시절을 보낸 한국이 그리워질 거예요. 그때 되면 제 마음을 알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죠.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은 아니어도 나름의 평화는 있으니까.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보람은 있으니까. 그래도 가끔은 꿈꿔요. 한국에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시장 구경하고 옛날 동네 걸어다니고 한국말로 마음껏 수다 떨고. 그런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사는 68세 한국 할머니의 이야기. 특별할 것도 없고 평범한 이야기지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해요.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고. 그런데 때로는 그게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인생이니까요.